네, 안녕하세요. 이해식TV 구독자 여러분, 광동주민 여러분, 이주의 해시태그 진행자 헌영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해주실 이해식 의원님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9월이 시작됐습니다. 2021년도 벌써 3분의 2나 지나갔는데요. 새해가 시작되면 누구나 올해는 이러이러한 걸 해야지 하는 약속이나 다짐 같은 걸 하기 마련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운동 열심히 하기를 다짐했는데요. 의원님 어떤 다짐을 하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 이렇게 봉사 많이 하시는 직능단체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하루에 10통화씩 전화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하다가 말았어요. 네, 지금 또 뭐 정기국회가 개원되고 해가지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틈나는 대로 전화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이슈나 현안에 대해서 이해식 의원님과 함께 가볍고 편안하게 풀어보는 이주 해시태그 8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과 14범이었다는데 자수하기 전까지는 관리감독 강국이 전혀 몰랐다는 것이 더 충격을 안겨줬었죠.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전자발찌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에 담는 것도 참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도 이미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전자발찌를 중심으로 짚어나갈 예정입니다. 전자발찌 참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정확하게 이 전자발찌는 뭐고 또 어떤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걸까요? 네, 그러니까 성폭력, 뭐 살인, 강도, 유괴 이런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의 발에다가 채우는 그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전자발찌 이게 너무 쉬운 개념이고 또 더 정확한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의 목적은 결국 그런 흉악한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자발찌가 재범 억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번 사건만 봤을 때 솔직히 저는 많이 와닿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전자발찌 실태에 대해 밝히셨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이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범죄나 유괴, 살인, 강도 같은 강력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범죄가 무려 369건이나 된다고 해서 소름이 끼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 기준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들이 3,735명인데 그 중에 369명 말씀을 하셨지만 전자발찌를 차고도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이 369명 중에 90%, 292명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열의 9은 거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 100m 이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려 33%나 되고 거의 또 대부분이 자기 집에서 범죄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강윤성 신원이 공개됐잖아요. 그죠? 이 강윤성만 해도 1차 범죄를 자기 집안에서 저질렀잖아요. 여성을 살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특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집 근처나 혹은 자기 집 안에서 범죄를 저지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거주지나 거주지 근처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조금 더 빨리 잡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뭐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60%는 일주일 이내 검거가 되는데 40%는 일주일이 지나서야 검거가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정확하게 22.9% 67건으로 조사가 됐는데 저희가 국감할 때 다 일일이 조사를 해봤어요. 이
22.9%, 67건은 무려 4주 있다가, 그러니까 한 달이나 더 지나서 네. 검거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면은 경찰과 법무부의 어떤 공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번에 그 강윤성 사건만 하더라도 법무부와 경찰 간의 공조가 네.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네. 하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거죠. 네, 검거에 4주 이상이나 걸린다는 건 다시 말해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차고 한 달 안팎을 버젓이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작년 국감 때 위치 추적 관제센터에 경찰관을 파견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제가 했던 거죠. 지금 226개 지방자치단체에는 CCTV 관제센터가 있어요. 저희 강동구에도 CCTV 관제센터가 있고, 제가 구청장 할 때도 여실히 그걸 느꼈는데, CCTV 관제센터에는 경찰관들이 파견돼 있어요. 그래서 범죄가 발생한 현장을 바로 확인하고 경찰이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위치추적 관제센터는 보호관찰관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24시간 감시 감독을 하지만은 경찰과 공조가 원활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어떤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거기 관제센터에 경찰이 있으면 경찰이 상황 파악을 하고 또 그 범죄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바로 경찰에 출동 지휘를 할 수가 있게 되면 이런 그 공조를 못 해가지고 이런 큰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법안도 발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위치 추적 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법은 마련했지만 경찰을 관제센터에 파견하는 것은 사실 좌절이 됐어요. 법무부도 그렇고 경찰도 매우 소극적으로 나왔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반드시 이것은 실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앞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 뜻있는 몇몇 의원님들과 함께 후속 조치 등을 준비하신다고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이미 우리 이재명 캠프의 미래여성본부 권인숙 의원 그리고 박주민 의원, 민형배 의원 이렇게 힘을 합해가지고 양이원영 의원까지 그렇게 해서 기자회견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치추적관제센터에 경찰관을 상주시키는 것. 그 다음에 보호관찰관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요. 주간에는 한 사람이 17명의 전자발찌를 찬 사람을 감독을 하는데 야간이 되면은 이게 66명으로 늘어나요. 한 사람이 관리해야 될 전자발찌 찬 사람들이 엄청나게 업무 부담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호관찰관의 숫자를 늘려야 되고 또 이번 강윤성 사건에서 보듯이 경찰이 어떤 외출 위반을 했다거나 출입금지 위반을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 현장에 가서 수색을 해야 되는데 수색을 하지 못했잖아요. 버젓이 그 집안에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시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한테 그런 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가택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주는 형태로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재범 위험도라고 하는 것을 평가를 해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그 전자발찌 한 사람들을 교육도 하고 교화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어떤 네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를 했고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자발찌 특집으로 준비해본 이슈 해시태그 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러 대책이 논의되고 또 발표되고 있습니다. 면밀하고 꼼꼼한 대책 마련과 시행으로 강력범죄와 성범죄로부터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하게 광고하실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 강동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천호 이동에는 천호 유수지가 있죠. 수해 방지를 위한 재난 방지 시설입니다. 그런데 일부 이렇게 복개가 덜 된 구간에는 악취도 많이 발생을 하고 지금 복개면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께서 문화복합시설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 서울 생활권 계획에도 이게 사실은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그분들과 소통을 해서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지금 구글 독스에서 하고 있으니까 여기 아마 자막으로 광고가 나갈 네, 거예요. 여기에 나오고 있죠. 네네. 네.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네이버 검색창에 유수지라고 검색하셔도 된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 이슈 해시태그 운영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의견 많이 달아주세요.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이해식 의원님과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